나와 같은 사용자와 나와 같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나와 다른 공간에서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나이,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 나와 비슷한 듯 아닌 듯, 같은 듯 다른 듯. 나의 동료들, 나의 후배들, 나의 선배들. 조금 더 강한 나의 힘을 갖기 위해, 조금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기술직은 우리 일터에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직군이다. 숫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다. 막강한 숫자의 힘으로 노동조합에서 영향력이 가장 셀 것이고, 때문에 기술직의 고충은 노동조합이 다 해결해줬을 테니 가장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녁 늦게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주가 되면은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안 되긴 해요. 아무리 주간연속 2교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주야 바뀔 때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뭐 술을 좀 마시고 잔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잠을 잘 못 들어서 아침에 좀 힘들어 한다든지. 교대 근무, 야간 근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시 주간 근무를 선택하는 기술직 조합원들도 있다. 그랬을 때 바로 따라오는 기술직의 고충이 있다. 교대 근무와 특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적다. 임금이 판매 수당 위주로 되어 있는 영업직을 제외하고 임금의 40% 가까이가 변동급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요구가 월급제다. 일이 많을 때는 뭐 특근이건 뭐 회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일이 많으니까 일요일날도 일을 해라. 뭐 심지어는 노동부 장관한테 허락 맡아줄게. 52시간 넘어서도 일을 해라. 임금 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이 없어졌을 때는 안 된다. 일 없다. 집에 가라. 교육해라. 그 자기 바빴을 때에 힘들게 노동했던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조건을 회사에서도 갖고 있다 보니 가족을 위해서 생활하기 위한 임금 체계는 어느 정도 수평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월급제를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군과 비교해 기술직의 산재가 압도적으로 많다. 예전과 다르게 직접 생산 공장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뭐 내부의 뭐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산안법에 의해서 내용들을 많이 보충하고 보강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같은 공정에서 장기간 수년간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근골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나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촉탁 제도가 생긴 직후 정비직과 영업직 조합원들이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게 됐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곧바로 일을 관뒀다. 공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 2, 3개월 다 그만둬요. 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은 거죠. 생산 라인이 보기보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나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나사 조이고 뭐 그런 거
뭐 아니겠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셨던가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시면은 그 컨베어 그 UPG라고 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이제 일반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게 좀 빠르다. 그 일이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다. 기술직군은 지금 미래차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공장 건설과 신규 채용으로 조합원의 고용을 지켜나가고 있으나 항시적인 고용 불안과 고용 전환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기술직 조합원들이 이제 새로운 전기차나 신기술 도입을 해서 공정이 축소되고 고용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기술직이라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저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뭐 기술 영업직도 그렇고 판매직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해서 회사는 종업원 수를 자꾸 우리 조합원 수를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노동조합이 어쨌든 이런 체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무조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인력 감소가 이제 전체가 아닌 이제 기술과 인력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접근을 해서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신모빌리티 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적인 부분을 노동조합이 좀 보호해주는 내용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허들링. 서로 몸을 부둥켜 안은 채 거대한 하나의 황제 펭귄을 만든다. 몸과 몸을 밀착시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동료의 등에는 새하얀 서리가 내리지만 안쪽의 동료들은 따뜻하다. 가장 안쪽에 있는 펭귄의 체온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펭귄의 체온은 10도가 차이가 난다.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몸이 녹으면 외곽의 펭귄들과 교대를 한다. 우리가 각자의 힘으로는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각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요구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허들링이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하나가 되어 각자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어왔었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힘이 되어왔었다. 동료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 동료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노동조합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다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유다. 지금은 저희들 조합원들이 서로 직군별로 이제 다름을 일하는 자체가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다들 맡은 업무가 있고 또 그 업무에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서로 그냥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회사고 같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답이 생길까요? 필수이자 자기를 위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의 것도 좀 남의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타 직군에 있는 그 조합원들의 보통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옆을 봐주면서 같이 힘을 서로 합칠 때 진정한 노동조합이 좀 하나의 현대자동차 지구로 86년도 입사하고 36년 차를 근무하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내 주위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동료나 동지가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버시자 친구죠.